네, 안녕하세요. 한다맨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SQL,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기 시험에서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SQL 파트가 나오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실기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파트입니다. 정보가 있고 자료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정보 처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정보 처리라는 게 어떤 자료라는 게 있어요. 자료라는 건 그냥 무의미한 걸 수도 있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어떤 데이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름이 있다고 할까요? 사람들 이름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가공이 되면 어떤 3학년 일반이라는 어떤 자료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이 자료가 여기에 묶여 있으면 이거는 또 유용한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3학년 일반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료를 가공을 해서 처리를 해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걸 정보 처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그런 거죠.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것도 어떤 자료들이 있는데 걔를 어떤 유용한 정보로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보통 정보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고 정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라는 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만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보라는 거, 인포메이션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가공하여 유용한 가치를 가지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의사결정을 위한 직접적인 역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뜻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고, 정보라는 거는 걔를 가공해서 유용한 가치를 갖도록 한 것을 정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의 체계적인 집합체다, 모임이다. 스스로를 기술하는 통합 레코드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특정 조직의 응용 시스템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 조직되고 저장되어 관리되는 운영 데이터 집합을 말합니다. 특정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자, 간단히 그 설명을 좀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3학년 일반이라고 했는데 3학년 일반의 어떤 학생들의 이름만 있겠습니까? 이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이름하고 번호, 학번, 그리고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 필요하면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학부모 연락처,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거죠. 이름, 번호, 핸드폰 번호, 학번입니다.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학부모 번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세트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겠죠. 하나의 구성이.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이름만 가지고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누군지를 특정할 수가 없지만, 하나의 요 자료, 요 행에 관련되는 요 자료를 딱 나열해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필드라고 해요. 필드, 어트리뷰트라고도 하고요. 필드라고도 하고요. 열이라고도 해요. 열은 이제 세로를 열이라고 하고, 이 묶음, 이 필드들의 모임, 이 필드의 모임을 우리는 레코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레코드, 튜플이라고도 해요. 뒤에 배웁니다. 뒤에 배우는데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런 통합 레코드들의 집합이다. 요 말. 그러니까 이 레코드들의 집합, 요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3학년 일반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표 형태로 돼 있겠죠. 그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설명드리면 되고. 근데 이거를 서로 공유를 해서 사용할 목적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일반만 있겠습니까? 일반부터 여러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학년에 그 관련된 책임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언제든지 접근할 수도 있고요. 내용을 볼 수도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뒤에 가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가공해서 정보를 만드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요 레코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레코드들이 총 모여 있으면 이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대해서 실시간 처리 및 응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삽입, 삭제, 갱신으로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해야 됩니다. 동시에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에 의한 참조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위치나 물리적 주소가 아니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내용으로 데이터를 찾는 게 있습니다. 요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3학년 일반을 자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일반 담임이 한다면이란 말이에요. 한다면이 3학년 일반의 담임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김흥식이라는 같은 사람인데 김흥식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감 선생님이. 그래서 한담원 선생님 저기 3학년 일반에 그 어떤 학생이 있죠? 뭐 한혜수라는 학생 있잖아요. 그죠? 그 학생 전화번호 학부모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그걸 또 알아가지고 또 가가지고 알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3학년 1반, 2반, 3반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것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당자가 이제 3학년 일반의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는 사람은 바로 한다맨이라는 담임 선생님이 담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선생님 저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그래? 그럼 바뀐 번호를 또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또 뭐 전학을 갔어. 그럼 이 사람을 지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전학을 왔어. 그럼 또 추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최신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동시에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서류를 뽑아가지고 갖다 주고 이게 아니라 망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위치나 물리적 주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3학년 1반인지 2반인지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주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메모리에 어디 저장돼 있는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름 검색하면은 3학년 1반에도 김흥식이 있고 3학년 2반에도 김흥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게 내용 가지고 찾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인 변화, 동시에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내용에 의한 참조,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울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데 필요한 컴퓨터 중심의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말합니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언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스키마, 컴퓨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한 시스템들.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라는 자료가 필요할 거고 언어가 있어야 돼요. SQL이라는 언어 가지고 또 해야 될 거고 사용자가 또 등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관리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이겠죠. 스키마는 이제 정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지금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게 있고 뒤에 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계층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트리 구조입니다. 계층입니다. 계층. 트리 구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부모 자식 간의 상하 종속 관계로 계층화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고 액세스 속도가 빠릅니다. 구성이 좀 짧은 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트리 구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이 좀 짧아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가면 하나, 둘 이렇게 두 번 만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상하 종속적인 관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또 이렇게 올라갔다 가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적인 관계로 구성이 됐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 말이 나오고 이런 부모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트리 구조라는 말이 나오면 계층형 HDBMS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계층형 이렇게 한글로 나올 겁니다. 근데 또 몰라. 그죠? 네, 알고 있어야겠죠? 망형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아주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물망이니까, 그물망.
거미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DBMS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됩니다. 데이터의 구조를 네트워크의 노드가 이제 이런 동그라미, 이런 노드 형태로 논리적으로 표현한 데이터 모델인데 상하 종속적인 관계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구성과 설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종속성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종속돼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했던 건데 트리 구조의 단점을 해결하려고 망 형태로 했지만 아주 복잡해지고 선이 아주 많아지고 뭐 그런 단점이 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아주 많이 쓰는 방식이죠. 표 여러분들 그 흔히 보는 표 있잖아요, 그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relationship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RDBMS라고도 합니다. 가장 보편화된 DBMS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 이게 표입니다. 테이블의 일부를 다른 테이블과 상하관계로 표시하고 상관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학년 1반이 있고 뭐 2반이 있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동아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동아리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거기에 1반 애들도 있고 2반 애들도 섞여 있고 막 이렇게 상하관계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입니다. 그 사용자 입장에서. 분산형, 이건 네트워크 방식인데 떨어져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같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일단 달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가 뭐 A라는 고등학교가 있고 B라는 고등학교가 있으면 이 고등학교의 네트워크와 이 고등학교의 네트워크를 어디서 봐야 돼요? 교육청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게 분산되어 있는 교육청의 네트워크가 있고 지역적으로 학교가 다 틀리지만 얘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 이걸 이제 분산형 네트워크,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합니다. 자, 계층형, 네트워크형, 그리고 망형, 계층형, 망형, 관계형, 분산형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설명을 해줄 거다. 설명을 해주면 이거는 사지선다형이니까 분산형이야, 관계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울게요.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순서입니다.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설계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논물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피식 웃습니다. 원장님 뭐 욕하는 겁니까?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죠? 개논물 이렇게 외우시면 그냥 외워집니다.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가 있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념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현할 데이터베이스를 정하고 구성 요소를 결정한 다음에 수행할 작업과 관계를 설계합니다. ER 모델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거 뒤에 배울 건데요. 정말 이걸 생각한 사람은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피터 찬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방식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어떤 표를 만들려고 그래. 어떤 내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봐야 돼요. 그리고 단가가 얼마고 현재 잔고가 얼마나 남았고 그 창고에 몇 개 남았고 이런 것들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조사할 때 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되게 오래 걸려. 이게 필드가 몇 개가 필요할까?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는 되게 표를 그냥 무작정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ER 모델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3학년 1반이야. 3학년 1반에 표를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들 거다. 만들 거고 이게 뭐가 필요할까? 이름이 당연히 필요해. 그리고 학번이 당연히 필요하지. 그리고 이 사람 전화번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연락을 하지. 주소도 있어야 돼. 그리고 얘가 갑자기 결석하거나 계속 안 나오거나 막 이러면 학부모한테 연락해야 되잖아. 전화번호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얘 성적도 좀 알고 싶어. 국어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필요할지. 그런 다음에 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면 되겠네. 이름이야? 이름은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 형태로 하면 되겠네. 학번이야? 숫자 형태로 되면 되겠네. 한 반에 100명은 안 되니까는 그냥 2자리 숫자로 그냥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걸 ER 모델이라고 합니다. ER 모델, 이 그림을 그리는 거.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좌우지간. 논리적 설계입니다. 개념적 설계에서 만들어진 것을 논리적으로 구현 가능한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표 형태.
뭐 이런 거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이 되고요. 스키마를 정의하는 과정이 됩니다. 문자 형태로 문자 몇 글자면 되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정의하는 거를 스키마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물리적 설계입니다. 물리적은 뭐 말 그대로 물리, 만져지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실제 기계가 처리하기에 맞도록 내부 저장 장치 구조와 접근 경로 등을 설계합니다. 효율적인 기계 처리에 맞도록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개념, 논리, 물리, 개념물 이런 8턴 개념물입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요. 5번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됐었던가요? 네,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설명들 나온 다음에 얘가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왔었습니다. 과거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약자가 DBMS입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야기되는 데이터의 종속성과 중복성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입니다. 자, 요 말 나오면 DBMS를 생각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자, 확신해 이제. 거짓 맞다.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그러면 DBMS 확정. 이거 골라, 무조건 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특징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건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성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3학년 일반에 김응식이라는 사람이 교감이라 그랬죠, 제가. 한혜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혜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되잖아. 그 데이터베이스 표에. 그죠?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있는 게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 주민센터 이런 데서 연금 같은 거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지급해 주잖아요. 그 최소연금인가? 뭐 기본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어르신들. 근데 중복 데이터가 있으면 2번 지급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속성을 최소화합니다. 어디에 종속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계를 바꿨는데 데이터베이스 그 프로그램까지 다 바꿔야 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바꿨는데 기계를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종속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데이터 구조를 변경했을 때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서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게 종속성을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시성을 제어합니다.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에 접근해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차단시켜?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와서 동시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결성을 보장시켜야 됩니다. 데이터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데이터는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혜수라는 애가 있는데 그 학생의 이름은 맞겠지. 전화번호가 틀렸다거나 주소가 틀렸다거나 그 학부모 전화번호가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무결이라는 말 자체가 결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결. 보안성 권한을 설정해 줘야죠. 아무나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들어와야지. 아무나 학생들이 막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학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학원생들의 어떤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없게끔 다 보안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복구가 가능해야 됩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복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사고가 발생됐다고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요. 됐습니까? 항상 백업을 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다. 중복이 있으면 안 되고 종속성도 있어서는 안 돼. 최소화시켜야 되고 동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결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보안돼야 되고 비밀성이죠. 그죠? 복구가 가능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복 최대화라고 나온다거나 뭐 이런 말 나오면 그냥 틀린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요. 다음 DBMS의 필수 기능입니다.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DBMS의 필수 기능이 아닌 것은 정의, 조작, 제어, 처리,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DBMS의 필수 조건이 필수 기능은 약을 줘야 돼요. 약을. DBMS에 약을 뿌려야 되는데 그 약 이름이 정조제예요. 정조제.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죠?
조제. 아까 있던 뭐 개논물 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틀리지 않지 않을까? 그죠? 네, 안 틀려야죠. 그죠? 틀리면 안 돼요. 정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의 형, 자료형이죠. 그죠? 구조에 대한 정의, 이용 방식, 제약 조건을 명시하는 기능입니다. 뭐 조건이 뭐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조건이 있어요. 데이터 검색, 갱신, 삽입, 삭제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 수단을 정하는 기능입니다. 뭐 누구나 접근해서 누구나 자료를 수정할 수 있게 해주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죠? 제어.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결성, 보안 및 권한 검사, 병행, 수행, 제어 등의 기능을 정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네. 제어, 정의, 조작, 제어.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걔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못 봤고요. 그래도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나온 경우 또 제가 욕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전 되게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좀 자격증을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여러 자격증들을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 보던 문제 중에 하나가 DBMS의 필수 기능이 아닌 거, 필수 기능에 해당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의 문제를 많이 봤습니다. DBMS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아까 했던 그 특징들, 실시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장점이죠. 동시에 공유하고, 중복이 최소화되고, 데이터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그죠? 독립성이라는 게 이제 종속성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죠? 데이터 보안이 유지되고, 무결성 유지되고, 항상 최신의 데이터가 유지가 돼야 되고, 데이터의 표준화 구현 가능 등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들, 좋은 말들이 지금 쭉 나와요. 근데 가끔 중복의 최대화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단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네. 전산화 비용과 운영 비용이 증가됩니다. 파일의 백업과 회복이 어렵고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통 제 기억으로는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다음요. 자, 스키마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던가. 이 스키마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것이다. 자, 이 말들.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것이다. 네, 이 말. 스키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의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 있다. 개념 설계.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객체, 속성, 객체, 속성, 관계, 구조, 데이터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에 관한 총칭, 확신을 가져. 축하해. 자, 스키마 골랑 합니다. 됐습니까? 구조를 정의하는 거예요. ER 다이어그램을 보고, 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 이제 논리적으로 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거 문자야? 숫자는 여기 몇 자리 정도 차지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전화번호? 전화번호 문자인데 어떤 형태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있습니다. 왜 4개? 왜 4개만 그러세요? 왜 4개만 그러세요? 스키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왜 4개? 왜 4개? 왜 4개만 그러십니까? 쟤도 잘못했는데 왜 4개만 그래요? 왜 4개? 왜 4개입니다. 외부 스키마입니다. 외부에 보여지는 겁니다.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각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한 걸 말합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 일부 논리적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브 스키마라고도 하고요. 서브, 밑에 있는 거죠. 그죠? 서브웨이, 지하철이잖아요. 그죠? 사용자 뷰에 대한 정의라고도 합니다. 이 뷰라는 건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뭐 회원 가입할 때 회원 가입하는 틀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폼 양식 같은 거. 그죠? 거기에 아이디 적고 뭐 중복 확인 누르고 막 이런 거.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이 기록한 내용이 어떻게 저장될지 몰라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그 폼 양식 같은 그런 내용. 그거를 우리는 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개념 스키마입니다. 객체 간의 관계와 제약 조건을 나타내고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이나 보안, 무결성 규칙을 정의하는 겁니다. 네, 개념 스키마가 그런 겁니다. 외부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 응용 시스템이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로 하나만 존재합니다. 기관이나 조직체의 관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시험에서는 충분하죠. 그죠? 기관이나 조직체의 관점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기술한 거다. 내부. 이건 그냥 뭐 뻔하잖아. 그죠?
안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실제 저장 방법을 기술한 것으로 물리적 스키마라고 합니다. 외부는 논리적 스키마라고 하고. 됐습니까? 시스템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설계자 관점에서 보는 스키마를 말합니다. 네. 그게 내부 스키마입니다. 왜 4개? 왜 4개만 그러십니까? 왜 4개? 네. 스키마의 종류, 스키마의 뜻, 정의.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네, 다음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뭐 세 가지로 나뉘게 되죠. 당연히. 그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뭐 그냥 몰라요. 영어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DBA 예, 약자로 나온 적도 많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렇게 관리자 이렇게 나온 적도 많습니다. 시험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데이터 정의 언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DBMS에 표현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입니다. 책임자입니다. 관리자. DBA의 역할은요,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를 결정하고요, 개념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를 정의하고요, 저장 구조 및 접근 방법 정의, 보안 및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 부여 정책을 수립하고요, 백업과 복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요, 무결성을 위한 제약 조건을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당연한 말입니다. 왜? 관리자니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프로그래머한테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운영자한테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의견을 주거나. 그리고 뭐 저장할 때는 여기는 이 컴퓨터는 좀 불안정하니까 다른 컴퓨터에 보관 좀 하고, 이 자료 정말 중요하거든. 근데 보니까 경험상 자꾸 다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백업본을 좀 만들어 놓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합니다. 네, 최고의 사람이죠. 그죠? 응용 프로그래머, 지시를 받고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사람이겠죠? 일반 호스트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데이터 조작어를 삽입해서 일반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 중계를 제공할 목적으로 데이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 개발자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반 사용자, 이용자입니다. 일반 사용자. 네. 보통 터미널을 이용해서, 터미널이 뭐냐면 그냥 모니터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 여러분들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해서 단말기죠. 그죠? 단말기가 입출력 장치를 말하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지리어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이버 들어가요. 네이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머입니까? 네이버 이용자 아닙니까? 그죠? 이거 검색하잖아요. 검색해가지고 검색 누르잖아요. 검색 옵션들도 되게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런 언어들을 알고 있으면 여기다 검색해가지고 빠르게 검색할 거 아닙니까? GPT 같은 경우도 하는 요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거기다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해서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고, 프로그래머가 있고, 이용자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은 잡혀 있는 상태로 다음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SQL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원장님이 한다면이 얘기한 거는 3학년 일반 가지고 자꾸 얘기했는데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 뭐가 레코드가 있었고 뭐가 필드가 있었고, 그리고 3학년 일반만 있는 게 아니고 2반 3반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런 게 데이터베이스고 망으로 연결돼 있구나.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뭐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